혹시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나요? 언제부턴가 바쁜 게 마치 성공의 증표처럼 여겨지게 됐죠? 근데 그 이면에는 우리가 치르는 엄청난 대가가 숨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바쁨이라는 현대의 폭정이 우리 삶을 어떻게 갉아먹고 있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무려 2000년 전 로마의 철학자죠. 세네카의 통찰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한 문장이 정말 신기하게도 오늘날 우리가 겪는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지쳐 쓰러지는 게 무슨 명예로운 훈장처럼 되어버렸을까요? 우리 문화가 어떻게 피로와 탈진을 이런 뒤틀린 상징으로 만들었는지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돈은 그렇게 아끼면서 왜 시간은 마치 공짜인 것처럼 막 써버리는 걸까요?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가장 소중하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자원이 바로 시간인데 말이에요. 이게 바로 바쁜 문화라는 건데요. 실제로 하버드랑 콜롬비아 대학 연구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고 바쁜 척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빽빽한 스케줄이 마치 명품 가방이라도 되는 것처럼 과시하는 거죠. 좀 씁쓸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이 바쁨이라는 게 우리가 진짜 마주해야 할 삶의 더 깊은 질문들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일종의 방패 같은 건 아닐까요? 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세네카는 어떤 해법을 내놨을까요? 그의 진단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의 시간을 이해하고 되찾기 위한 아주 강력한 틀을 제시합니다. 세네카는요, 시간을 쓰는 방법을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바로 오티움과 네고티움인데요. 오티움은 나를 돌아보고 의미를 찾고 진짜 나를 키우는 그런 깊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네고티움은 그냥 해야만 하는 일들, 의무감에 하는 것들, 우리를 정신없게 만드는 소음 같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오티움이 우리 삶의 청사진을 그리는 시간이라면 네고티움은 그 소중한 목소리마저 덮어버리는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오티움인가 네고티움인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세네카가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하나 줍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첫째, 이 일이 내가 진짜 원해서 선택한 목표에 도움이 되나? 둘째, 이 시간의 주인은 나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시간을 도둑맞고 있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활동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나? 자, 이제 좀 더 와닿는 이야기들을 해볼게요. 이 철학적인 개념이 우리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네 가지 현대인의 이야기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첫 번째는 한 CEO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딸아이의 학교 발표회가 있던 날 그걸 포기하고 야근을 선택했어요. 더 중요한 회의라는 이름으로요. 결국 그는 딸의 어린 시절 한 조각을 네고티움 1시간과 맞바꾼 셈이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과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한 크리에이터의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컨텐츠를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얻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은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겉으로는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서서히 텅 비어가고 있었던 거죠. 세 번째 이야기는 정말 아이러니한데요. 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죠. 끝없는 출장, 야근. 그런데 바로 그 가족을 위한 일 때문에 정작 가족과 함께할 시간,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자기 자신을 내어줄 시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가 지키려고 했던 바로 그 관계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인플루언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번아웃, 그러니까 지쳐 쓰러지는 과정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공유했어요. 그리고 그 열심히 사는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죠. 결과적으로 탈진은 성공의 증거라는 아주 위험한 믿음을 사회 전체에 퍼뜨리는 걸 도운 셈입니다.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낭비하게 만든 거죠. 자,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요. 지금껏 이야기한 2000년 전 세네카의 통찰이 현대 과학을 통해서도 그대로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스탠퍼드 대학에서 한 연구를 보면요. 우리가 흔히 일 잘하는 사람의 상징처럼 생각하는
멀티태스킹 있죠? 이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모든 인지 능력 테스트에서 성과가 더 낮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게 우리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생각하는 능력 자체를 떨어뜨린다는 거죠. 이건 그냥 피곤하다 하는 기분 탓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번아웃을 아예 직업 관련 증후군으로 공식 인정했어요. 항상 켜져 있어야 하는 우리 문화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물인 셈이죠. 그리고 하버드 연구를 보면 이 역설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돈보다 시간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더 행복하고 관계도 좋고 삶의 만족도도 훨씬 높다고 해요. 자, 보세요. 과학은 시간을 사는 게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사회는 정반대로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부추기고 있잖아요. 정말 이상하죠. 자, 그럼 이제 문제 진단은 충분히 한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바쁨의 폭정에서 벗어나서 내 삶의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세네카가 제시하는 아주 실용적인 처방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단계는요, 우리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닫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임종의 자리에서 그때 그 이메일에 답장을 더 할 걸 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후회는 언제나 돈이 아니라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던 시간,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진짜 나답게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세네카 해법은 생각보다 아주 명확하고 실용적이에요. 총 5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 감사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 시간이 정말 내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빌려준 시간이었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오티움, 즉 깊이 몰입하는 나만의 시간을 하루 90분이라도 확보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의미 없는 회의나 습관처럼 하던 일들을 과감히 없애는 것, 즉 아니요 라고 말하는 용기고요. 네 번째는 스마트폰 같은 기술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디지털 미니멀리즘.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겁니다. 시간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화폐처럼 다루는 거죠. 말로만 들으면 막막할 수 있으니 오늘 당장 시작해볼 수 있는 7일짜리 해독 프로그램을 제안해 드릴게요. 딱 일주일만 이 챌린지를 따라해보세요. 내가 정말 내 시간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시간에 끌려다니는 노예로 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매일 무심코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사실은 우리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얼마나 중요하고 심오한 결정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한번 진지하게 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이의 웃음소리와 어떤 회의를 맞바꾸시겠습니까?